안녕하십니까? 예,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제가 목감기와 코감기가 들려가지고 저 원래 감기 안 들리는 사람인데 시장이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그죠? 제가 감기까지 들리는 거 보면 자, 시장 오늘 시장 간단한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 간단한 체크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IT 관련주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노인님 아까 다 장중에도 다 말씀드렸는데 뭐 또 들어오셨어? 특별한 얘기가 없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그 전에 다 자료를 이야기한 내용들이고 하여튼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부산 노인님도 노인님. 자,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그죠?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은 미국 시장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나면서 이제 일정 정도 이격 조정 인생을 즐겨라 님도 우리 형님 똑같은 이야기 할 건데 인생을 즐겨라 님 그 내용 흐름 부분들이 왔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쉬어갈 만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하고 틀리게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상승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쉴 수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야 중국 시장 흐름이 진행돼야,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시장의 이 대형성 종목들이나 나름, 이 역차별이라기보다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중국 쪽 라인하고 우리 쪽 라인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 길게 딱 보면 중국의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안 좋다라고 하는 지표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됐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제 상승 부분을 타고 이전 고점을 딱 돌파하는 형태를 보여줬잖아요. 월요일 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의 중국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느꼈었던 내용,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과정들이 진행될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섹터를 보게 되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유메이드를 대표하는 이 NFT 관련주나, 그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 종목들이 이제 고점에서 크게 변동성을 부리고 그죠? 자이언트 스텝도 큰 변동성을 벌였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DB 하이텍이나 또 유진테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그죠? 김기수 도지쿠타임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반도체 관련주들, 이 동부하이텍이나 또 유진테크, 이런 유형, 그죠? 그런 부분들의 종목 부분들은 월요일 날 이익 실현하고, 그죠? 왜 재료 노출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 이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제 뭐예요? 여기 보시면 사실 오늘 방송 내용도 이미 어제 엊그저께를 통해서 이미 다 이 영상에 올린 내용이에요, 그죠? 어제 올리면서도 이미 반도체 소부장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XR 디바이스 시장 현황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보시도록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아까 못다 했었던 내용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지금 섹타 변동성이 엄청 크다. 그죠? 이 뭐 롤러코스터 뭐 이거 제가 장난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린 게 아니고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어느 한쪽 섹터로 몰리면 다른 섹터들은 또 패대기 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미리 들어가 있지 않으면 참 잘못해서 뒤쫓아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어려운 흐름들을 보여주는 상황이 전개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그 속에서 파운드리 관련 업체 이제 뭐 아까 호황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메타버스의 디바이스 이쪽 라인 부분까지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 이야기도 함께 들어가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 사실 반도체 기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그 뭐예요? 사실 우리 시장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변화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것에 맞춰서 이 주식시장에 본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주식시장은 세상과의 소통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 생각은 저는 주식하면서부터 생각했었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주가를 달성을 했었고 몇십만 원 갖고 그래서 지금은 얼마고 이런 부분으로 시장을 바라보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 펼쳐지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한계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섹터가 분명히 그쪽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 조건에 맞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몇 기업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자율주행. 그죠? 우리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이 있긴 하지만, 그죠? 글로벌 경쟁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퀘션 마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기판 관련주들, 그죠? 이 난야 PCB라든지 킨서스라든지 신코, 유니마이크론 뭐 이쪽 라인 부분인데 요거 이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하면 요 탑 타이어 업체들의 마진 수준으로 봤을 때 신텍과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요렇게만 보면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에 그 자료를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여하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 왜 잠깐 보여주지 뭐. 저거 차트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전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10월 가만있어 봐. 10월 7일인데 조금만요. 저 차트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요걸 보면서 얘기했죠. 자, 이제 이 반도체 기판, 그죠? 반도체 기판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뭘 살 거냐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질 거니까, 그죠? 그 흐름 부분들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이제 조금 전에 그 차트 흐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PC 기판 사이즈가, 그죠? 지금 것보다 더 커지고, 그죠? 더 섬세해지고, 미세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나가게 되는데, 왜? 자율주행이나 AI 기판 이 흐름 부분이 더 정밀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의 기판에 더 많은 칩, 이런 부분들로 가는 부분. 그래서, 사파이어 래피드, 이 부분이 나오는, 요거는 이제 내년 2분기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시장에서. 그래서, 요런 전체적인 흐름 부분을 감안하면, 그죠? 감안하면, 아직도 이 반도체 기판 쪽 라인 부분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차트를 한번 같이 연관져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막 유진테크도 밑에 제가 이때 4월 말에 이실현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딱 두세 번 팡 치니까 정고점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죠? 항상 주식은 정고점 근처에 오면 반 정도는 이실현을 하고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주식도. 그런데 얘네 이쪽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이 미국 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지난주 그리고 어제까지 급등을 했어요. 뒤따라서 급등을 한 거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대덕전자, DDR5 쪽의 대덕전자라는지, 이건 먼저 상승을 했죠. 그죠? 먼저 상승을 하고 쉬고 있는 중이에요. 심택이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는 쪽 라인은 뒤늦게 올라온 거고, 그죠? 실질적으로는 이 기판 쪽이 먼저 올라왔다. 그 기판 쪽 올라온 부분에 지금 오히려 급등한 이후에 이 급등을 하고 나서 3분의 1 라인 부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심택 같은 경우에 뭐예요? 4만 원 이하 자리로 들어오는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급등을 쭉 가게 되면 일단 마디를 보면서 이 상승에 이 큰 그림에서 이만큼 상승을 했고 이만큼 상승한 부분을 또다시 상승해주는 자리. 그건 이제 예측 매도 관점인 거예요. 이 라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고점 44,000원이 넘어가는 위치에서는 비중을 줄였다가 4만 원 이하 라인 부분에서 3분의 1 조정 라인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하는 거죠. 분할 매수를. 그죠? 그래서 먼저 올라와서 먼저 조정을 받는 거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IT 쪽 라인에서도, 그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코리아서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흐름 부분들로 관점을 보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얘도 큰 그림,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시세 흐름 부분이 얘는 이 큰 추세 움직임 부분에서 마디에 걸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 고점 라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큰 그림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아까 같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죠? 얘가 다시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이렇게까지 오는 흐름은 아니고, 그죠? 이 이전 고점을 돌아 나왔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밀려주면 더 좋은데 여기까지는 쉽지 않을 부분. 행여 조정 라인 부분을 오늘 저점 정도 라인 정도를 한 번 더 주면 그때가 매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선이에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 라인에 DB 하이텍. 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그죠? 얘 공략하라고. DB 하이텍. 근데 얘도 큰 마디가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 둘. 그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얘는. 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증설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함께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보다도 더 세게 올라왔죠. 사실은.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횡보 조정 라인 부분이 일정 정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밀리면 매수지만
올라갈 땐 쫓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쪽이 이제 기판 쪽의 이야기였다면,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판 부분은 이제 뭐 이 정도로 대체를 하고,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MLCC 쪽. MLCC 쪽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글로벌 세라믹 캐피시터 교육액은 더 커졌어요. 더 증가. 회색 라인이. 근데 이 MLCC 쪽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삼성전기나 관련주들이 뭐 사마콘덴서도 있고 아모텍도 있고 다 하락을 했죠. 그죠? 근데 업황 하락에 비해서 우리나라 삼성전기의 주가는 너무 많이 과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 과하게 하락한 이유가 뭐예요?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부분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사실 PC만 가지고 MLCC를 하던 그때나 또 스마트폰, LTE, 그리고 전장, 이 MLCC의 수요 욕구가 이제 아까 자율주행 5단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전기차, 이쪽에는 MLCC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서버나 AI, 전장, 5G 쪽 라인 부분에 더 들어가는 흐름. 그런데, 업황에 대한 우려가 전개되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세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우려가 과하다. 그죠?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기, 어제도 저희 회원님께서 삼성전기를 매수하자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보다 LG 이노텍을 더 매수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기도 저는 뭐 대형주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이 다 그거 하진 않아요. 좋다고 다 종목을 사지는 않기 때문에 IT 중에서는 최고 좋은 거 하나만 사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기술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자, 이제 이 부분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뭐 어떤 부분 여기서 이제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여기 하락 추세. 꼭지점의 라인 부분의 추세고 이게 큰 마디였어요. 이렇게 하락을 들어온 겁니다. 그죠? 지그재그로 이거 왜 자꾸 숫자가 나오니? 제 컴퓨터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갖고 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의 물줄기를 탈 때는 매매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이런 거죠. 이 종목에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그죠? 여기서 샀으면 여기 이 라인은 단기 매도 라인인 거죠, 그죠? 여기를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를 일봉에서 보려고 하니까 자꾸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월봉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봉에서 지금 뭐예요? 얘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월봉에서는 이제 지지라인 20개월 이평 라인 부분에 와 있구나. 그리고 이전 고점 라인에 와 있으니까 이 지점은 뭐예요? 조금 더 내려가도 부담이 없다. 어떤 것 때문에 얘의 실적과 얘의 업황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하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이제 통과하는 흐름 부분이 딱 전개돼서 다시 안착을 하면 항상 주가는 통과를 이렇게 일봉에서 통과를 이렇게 하면 다시 지지반입으로 와요. 그리고 나서 우상향을 가는 거예요. 그죠? 자, LG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생했어요. 왜? LG노텍을, 거의 20만원에서 23만원까지 계속 샀었는데, 그죠? 시장이 원체 안 좋으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죠? 18만원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도 월봉의 20개월 월봉 지지 확인, 그리고, 시가총액 이때 20만 원일 때 시가총액이 5조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1조 2천억이 넘어가는 흐름. 그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인데 시가총액은 5조밖에 안 되는 가격은 그건 뭐예요? 제정신이면 매도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더 사야 되는 거지.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메타버스라든지 애플의 자율주행이라든지
그죠? 이게 3D 광학 솔루션의 가장 기본 흐름. 자, 그러면 큰 맥락에서, 그죠? LG노텍도 여기 이 큰 박스, 여기죠? 이 큰 박스 부분을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박스를 돌파하면 가장 기본은 박스만큼 간다. 가장 기본은, 그죠? 박스의 반 정도 가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은 박스 상단까지 간다. 그럼 아직 더 남았죠, 그죠?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LG노텍이 여러 가지로 뭐에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핵심이다. 그리고 그거에 LG이노텍이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 뭐냐? 애플 향이 너무 비중이 크다라는 거, 아이폰 비중이 크다라는 거. 그러면 애플의 주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테슬라보다 애플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에요. 애플이 얘는 그걸 안 해서 그러는데 액면 분할하고 이 차트를 자, 잘 보세요. 애플의 모습을. 애플이 아이폰 뭐 아까 이야기한 웨어러블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쪽 라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쪽에 뭐 자율주행차도 나와봐야 알고 뭐 이 전기차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궁극적으로 기술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얘가 테슬라가 정고점을 돌파하던 때의 딱 모습하고 똑같아요. 자, 잘 보세요. 그죠? 요때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전 고점. 그죠? 이전 고점을 탁 돌아 나가는 그림, 요 질근질근 오다가, 그죠? 그 이전 고점에 매물과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갭상승 탁하고 착 넣고, 그리고 나서는, 그죠?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뭐 주식 팔았다, 뭐 이러면서 그 흐름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고, 뭐 원체 수급으로 지분을 많이 팔았으니까. 근데 우리 2차전지 소재는 걱정하지 말아라. 왜? 얘는 뭐 그런 지분 판 이후로 하락을 한 거지. 그죠? 배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얘는.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조금 다시 되돌아가면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모습도 지금 이 고점 라인을 돌아 나오면서 거래량을 증가시켰다. 그죠? 얘가 요 밑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고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쪽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항상 보면 뭡니까? 밑에는, 여기는 손절이야. 이걸 깨면. 그죠? 손절이 짧고 위가 열려 있는 거. 그죠? 저 밑에서 줄줄줄 세서 아까처럼 이렇게 줄줄줄 내려와서 월요일 날 제가 김기수 주식더 스토리의 제 개인 유튜브에 반도체 관련, 월요일 날 우리는 이 실현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이 올라갈 때는, 내려왔던 종목이 올라갈 때는 매물의 벽을 맞게 돼요. 매물의 벽. 조금만 시장이 이상해도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죠. 그러나 위가 열려 있으면, 그죠? 오히려 위로 올라갈 확률이 커지는 힘을 갖고, 그죠? 그러면 애플이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뭘까? 그게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뭐예요? XR 디바이스 시장을 개화시키고 그 속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죠? 이 애플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간다면, 그죠? 결국 그 부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누구냐? 그게 LG노텍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중에 코스피 대형주, 그죠? IT 대형주 중에 이런 모습하고 있는 거 있나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LG노텍은 지속, 3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잠시 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이제 이 MLCC 쪽 라인 부분도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결국 LG이노텍이 3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돼야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삼성전기라든지 다른 IT주도 레벨을 맞추면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부분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LG이노텍이 꺾이면 다른 IT도 더 못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저 조금 전에 이제 맞아. 자, 목이 아파갖고. 그래서 MLCC 쪽도,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셔. 사막 콘덴서랑 아모텍은 그러면 사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2등은 하지 않나요. 2등 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1등이 가야 2등이 가는 거잖아요. 삼성전기가 못 가는데 사막 콘덴서가 아모텍이 갑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가던 MLCC와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는 기술력이 틀리다. 그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MLCC가 다 똑같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죠?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이 MLCC 쪽은 아직 우리나라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걸 지금 기술력을 더 높이는 단계에 있지만, 전장 부품 쪽에 이 들어가는 흐름 부분으로는 조금 다른 때부터는 좀 못하지, 그죠? 글로벌 기업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쪽 라인에서는 삼성전기도 양호하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여기도 그죠? 기판이면 기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아까 자율주행 5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면 눈이나, 그죠? 카메라, 화소, 개수, 이런 게 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파트론이나 MC넥스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MC넥스는 잠깐 들어가서 단타하고 말았는데, 그죠? 근데 MC넥스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조금 가격이 저평가는 아니에요. LG이노텍은 지금 29만 원에 와 있어도 아직 그 가격이 아니라 전체적인 밸류 레벨로 보면 저평가지만 MC넥스는 저평가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MC넥스는 단타로 그거 했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이 전장 카메라 쪽 라인 부분도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부분이다. MC넥스와 세컨엑스의 전장 모듈 ASP는 정체되어 있으나 향후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자율주행 5단계 라인으로 봤을 때, 그지? 5단계, 지금 3단계 정도 되잖아요. 그죠? 2단계, 3단계 정도 되는데, 지금 카메라 탑재량이 3단계, 4단계, 5단계 숫자가 확 늘어났잖아요. 그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앞으로 전기차 2차 전지를 못 따라했다면, 앞으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흐름들 속에서 이 카메라 쪽 라인 부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쪽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죠. 그죠? 그래서 삼성 카메라 밴드인 MC넥스와 파트론, 애플 카메라 밴드인 LG이노텍, 그걸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거냐.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목인데, 저는 애플 카메라 밴드 쪽이 더 낫다라는 쪽이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IT 쪽의 중심 쪽이고 중심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보여주는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흐름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던 여러 가지 이 메타버스라는 산업, 그죠? 메타버스라는 산업의 플랫폼과 콘텐츠가 올라온 상승한 그 속도와 그 흐름 부분에 비하면 지금은 올라온 것도 별로 없죠. LG이노텍이 올라왔다 해도 정상의 가치 정도를 지금 올라온 거지,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오늘은 IT 쪽 라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른 섹터 다 팔아서
뭐 이쪽 IT 이런 쪽 라인을 들어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IT 쪽 라인, IT와 반도체 쪽 라인을 본다면 DDR5나 파운드리 쪽 라인 부분이나 아니면 후공정 업체 쪽, 그죠? 이쪽에서 종목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뭐예요? 이 카메라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이미 뭐예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2, 3일 전에 다 올려놨던 내용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자,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감기와 코감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네, 그러면 뭐 질문사항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